대방동 대림아파트 타일 첫날이에요. 그래서 밑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현관부터 보시면 기존 잡혀있던 턱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철거했고요. 바닥까지 다 드러내고 지금 시공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닥이 여기 되게 많이 올라와서 아무리 봐도 한 12cm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서 대표님 이게 원바닥이잖아요. 네, 이게 원스라브 바닥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예, 그러니까 여기 이 아파트의 특성이 이렇게 많이 지금 단차가 15cm 정도 되는데요. 기포를 좀 많이 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게 기포 바닥이거든요. 기포 치고 엑셀 배관 깔고 내미탈 치고 했어요. 그래서 기포층이 되게 두꺼워서 이 아파트의 특성은 뭐 아무래도 밑에 층하고 층간소음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바닥층이 두꺼우면 아무래도 밑으로 전달되는 소음이라든가 뭐 이런 거 좀 덜 할 수 있거든요. 현관 바닥을 타일 철거할 때 이렇게 바닥까지 다 드러내는 이유가 뭐예요? 타일만 드러내고 하면 그 밑에 있는 뭐 압착 시멘트라든가 이게 덩어리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 위에다 시공이 안 돼요. 시공성이 되게 힘들죠. 수평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단이 더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타일이 지금 문틀보다 한 1cm도 안 되게 지금 있던 거를 그 한 장만 철거한다고 해서 그럼 더 올라오게 되면 문틀보다 더 많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게 보기가 안 좋고 들어오고 나갈 때 걸려요. 자꾸 타일이. 덧방시공. 덧방시공을 하면. 그러면 여기 현관은 여기 철거를 하면 거의 원바닥까지 더 슬라브까지 거의 다 철거가 돼요. 그래서 슬라브까지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네미탈로 잡아서 높이를 맞추고 수평 맞춰서 타일 두께하고 접착세면하고 두께감을 맞춰가지고 요 문틀보다 조금 내려가게 해서 맞추는 거예요. 지금 욕실 지금 기준점 잡으려고 레벨 켜놓고 지금 기준점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 n분의 1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급에 잡아서 압착 시공을 하는 저희는 시공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공하면 물급에도 잡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시공을 하고 있어요. 압착 시공은 뭔가요? 압착 시멘트로 타일을 누르듯이 말 그대로 압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면을 잡을 때 모래세면으로 잡으면 욕실 바닥 같은 경우 모래세면으로 많이 잡거든요. 시공성이 좀 빨라지겠죠. 근데 약간 퉁퉁거리는 현상은 있을 수 있어요. 대표님 여기는 더블침 시공을 하나 봐요? 네, 더블침 시공을 하고요. 예를 들어 대형 타일 같은 경우 미장을 한 다음에 하는데 더블침 같은 경우는 더블침 네미탈 사용해서 두께감을 줘서 밀착 시공 해가지고 더블침 네미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더블침 네네네. 내밀죠. 더블침. 여기 지금 미장을 안 하는 이유가 더블침 네, 더블침 시공하니까 미장 안 했는데요. 정상적으로 하면 호주나 외국처럼 전부 다 압착 시공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그럼 하자율이 줄어들겠죠.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300, 600각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시공 비용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시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방 보시면 가벽을 다 쳤어요. 왜 그랬냐면 면이 너무 안 좋아요. 철거 지난번에 영상에 보시면 타일이 막 뚝뚝 떨어지고 더블침 시공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되니까 막 통째로 이렇게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가벽을 일단 다 쳤습니다. 석고벽을 다 쳤고요. 타일 들어가는 면까지 지금 현재 가벽을 쳐놨고 타일 부분이 이렇게 지금 작업할 예정이에요. 현재 발코니 쪽에서는 단열 부분에 있어서 뭐 혹시 몰라서 이보드 단열을 지금 해놨고요.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타파로 해가지고 핀을 박아가지고 전체 면에 이렇게 폼본드 사용해서 전체 면적을 다 도포를 해서 지금 시공을 해놨습니다. 이보드라는 게 뭐예요? 이보드가 압축 스티로폴 아이소핑크에다가 도장이나 도배를 할 수 있게 표면에다가 부직 같은 경우를 걸어서 이렇게 플라스틱을 하나 붙여가지고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장이나 도배를 할 수 있게끔 나온 제품이에요. 이쪽 면에 네, 앞면에. 마감 처리를 할 수 있게 네네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렇게 이보드 단열 시공이라도 해주면 그다음에 도장을 했을 때 결로 때문에 벌어지는 뭐 곰팡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세라믹 코트를 시공할 건데 이렇게 지금 외벽 쪽으로 이보드 단열 시공해 놓은 겁니다. 이보드 단열을 이렇게 해놓으면 네. 좀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비용을 좀 더 투자하시면 제대로 된 단열을 하겠지만 발코니까지 그렇게 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비용에 맞춰 해야 되니까. 네네네. 예산에 어쨌든 맞춰서. 예산이라는 게 있어서 네. 내부 단열 같으면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외부 단열은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서 외부 단열은 결로만 어느 정도 차단을 해주면 또 발코니 전용창을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발코니 전용창을 쓰면 단열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창호를 교체를 하면 그런 여기 결로 찰 확률들이 높아져요.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 차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최소한 이보드 단열 시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보드 단열 시공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확장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발코니 공간이. 네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창호가 내부창, 외부창이 있기 때문에 내부창 이중창으로 설계를 했어요. 대부분 다 중분합창으로 설계를 하는데 내부창 같은 경우는 중분합창 아니고 이중창으로 설계를 하시면 아무래도 내부에 있는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오는 걸 차단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물론 발코니 전용창은 아니지만 내부는 단창이 아닌 이중창으로 지금 설계했습니다. 내부 벽이 여기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ALC 블록으로 여기 벽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단열이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물론 ALC 벽돌 자체에 단열 성능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단열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 몰라서 여기에 50mm 정도 공간을 두고 안에 아이소핑크 압축 스티로폴 정품 넣고요. 목상 걸어서 그 아이소핑크 넣고 우레탄 폼 다 쏘고 그러고 나서 석고로 마감했어요. 여기가 지금 보면 복도식 아파트잖아요. 예, 복도식 아파트. 완벽한 외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외부에 속하니까 단열 시공을 한 거네요. 네네, 그렇죠. 이게 결국은 5cm는 줄어들지만 이거로 인해서 아마 결로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해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객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여기를 단열을 해야 되는지. 아, 그거는 이제 처음에 미팅 할 때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게 외부 복도식이니까 어쨌든 찬 공기가 저 바깥에보다는 조금 더 덜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외부벽이에요. 내부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래서 시공을 한 겁니다. 우선 집은 디자인 둘째고요. 기능적인 부분이 누수 없어야 되고 단열 잘 돼야 되고 집에 들어왔을 때 편안해야 되고 이런 게 기본적인 원칙을 좀 지켜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든지 30년 넘어가면 기능적인 부분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고 최소한 아파트를 구매를 해서 들어와서 10년을 거주 이상의 목적을 갖고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기능적인 부분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